지금 미국 조지아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들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다고요. 괜찮아요. 미국 기술이면 충분합니다. 그들 얼굴엔 확신이 가득했죠. 하지만 불과 30일 후 공장은 멈췄고 라인은 침묵했습니다. 11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물류 트럭은 멈춰섰습니다. 목재들이 도산했고 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조지아의 관료들도 말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이여,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불과 한 달 전 경쟁자라던 나라에 지금은 생존을 걸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대체 그 한 달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스톤 박사입니까? 그렇습니다만 상무부 장관실입니다. 지금 당장 조지하러 가셔야 합니다. 당장이요?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6시간 뒤 비행기 티켓 보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2시간 뒤 저는 서베너 공항에 섰습니다. 시장이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했습니다. 오늘 몇 명입니까? 제 질문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6, 80명 추가 해고 예정. 어제는 5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매일 늘고 있습니다. 59세,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죠. 미상무부 산업정책자문단에서 15년 CSAS 수석연구원으로 10년을 보냈습니다. 세계 어느 공장이든 이틀이면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진 그랬죠. 공장으로 갑시다. 차는 30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순간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단지가 죽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기계 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인터내셔널 페이퍼사 공장입니다. 두 곳 다 문 닫았죠. 시장이 말했습니다. 1,100명이 실직했습니다. 연관 산업까지 합치면요. 5만 명입니다. 펜이 멈췄습니다. 5만 명이라고요. 언제부터입니까? 한 달 전입니다. 반달 30일 만에 5만 명의 삶이 무너졌단 말입니까? 현대차 메타 플랜트는요. 공사 중단됐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177명이 전원 철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감금 사건입니다. 한 달 전 한국인 기술자 1명이 공항에서 24시간 억류됐죠. 서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원 철수했단 말입니까? 이제 8시간 만에 떠났습니다. 107명이 떠나자 1,100명이 실직했습니다. 비율이 맞지 않았습니다. 대체 인력은요, 3번 바꿨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공장 안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섰습니다. 로봇팔이 이상한 각도로 굳어 있었죠. 가동률이 얼마입니까? 20% 미만입니다.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한국인들이 설정한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은요,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영어였습니다. 문법도 완벽했죠. 하지만 내용이 퍼즐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 엔지니어들을 데려왔습니다. 결과는요, 3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했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25년 일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오기 전까진 괜찮았죠.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떠난 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기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인들만 기억하는 것처럼요. 다른 노동자가 외쳤습니다. 한국인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라고요. 미국인이 사과를 하자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 꺼진 공장이 보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수많은 위기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붕괴 속도는 처음이었습니다. 117명, 단 117명이 떠났을 뿐인데 5만 명의 삶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삼성, 현대, SK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실체를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지? 다음 날 주지사 긴급회의 한국 정부와 접촉했습니까? 시도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현대차는요, 공사 재개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주지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인 한 명 때문에 이 모양입니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157명입니다. 그리고 감금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신뢰입니다. 우리가 이은 건 노동자가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보고서 첫 문장을 썼습니다. 조지아의 붕괴는 한국의 부재로 시작됐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힘, 창 밖으로 멈춰선 공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워싱턴으로 돌아온 날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죠.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이번엔 끝입니다. 한국은 무너질 겁니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주변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0% 관세라니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동료들과 회식이었습니다. 게임 오버야. 누군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번엔 항복할 거야. 저도 잔을 부딪혔습니다. 조지아의 참상을 받지만 이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경제 전쟁이었죠. 그런데 한국 정부 반응이 없네. 당연하지. 뭐라고 하겠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을 항복으로 착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스톤 박사 지금 뉴스 보십시오.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백악관 앞 긴급 성명. 화면에 젠슨 황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한국 없이는 인공지능 산업이 멈춥니다. 뭐라고요? 우리 그래픽 칩의 핵심 부품은 한국산입니다. 대체 불가능합니다. 카메라가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구글 최고 경영자 순다르 피차이가 보였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마존 최고 경영자도 있었습니다. 관세가 유지되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마비됩니다. 저는 리모컨을 놓쳤습니다.
백악관 앞에 미국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줄을 서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을 쓰게 해달라고 말이죠.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긴급 회의입니다. 30분 안에 오십시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환호는 사라졌죠.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보고했습니다. 엔비디아 12%, 구글 8%, 아마존 10% 하락입니다. 상무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왜 이 난리입니까? 그게 우리 기업들이 먼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침묵했죠. 그런데 미국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보고서 가져오십시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한국산 고대역 메모리 의존도 92%라고요. 대체 공급처 없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엔비디아 HCB, 한국 SK 하이닉스, 메모리 필수국을 인공지능 칩 삼성전자, 메모리 의존 아마존 클라우드, 한국산 반도체 없이 운영 불가 책장을 넘겼습니다. 관세 부과 시 예상 손실 연간 700억 달러, 700억 달러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제가 쓴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작성한 거였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취약성 분석 첫 문장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 없이 생존할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인공지능의 심장은 그래픽 칩이 아니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인공지능의 심장은 메모리였다. 그리고 그 메모리는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창밖을 봤습니다. 백악관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린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스톤 박사 대통령이 보고서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합니까? 관세 철회 방안을 검토하라고 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실체를 찾았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SK 하이닉스, 고대역 메모리 기술, 현대차 전기차 공장 하나하나가 미국 산업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중요했단 말인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 봐야겠다. 다음 날 저는 인천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1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이번엔 숫자를 분석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보러 가는 거였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지아에서 본 멈춰선 공장 백악관 앞에 최고 경영자들, 그리고 한국의 침묵.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제 직접 봐야 한다. 한국의 심장을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14시간 비행 끝이었습니다. 공항은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죠. 바닥에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수원으로가 달라고 했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갑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죠. 공장이었습니다. 저깁니다. 기사가 가르쳤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건물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의 10배는 됐죠.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네. 마이클 스톤입니다. 경비가 확인했습니다. 박도현 공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도현.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됐죠. 방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스톤 박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박도연입니다. 이 공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현장 사람의 손이었죠. 안으로 가시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그래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율표였죠. 저게 뭡니까? 우리의 성적표입니다.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초록 불이 켜지면 목표 달성이죠. 그래프를 봤습니다. 초록 불이 가득했습니다. 대단하군요. 당연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 초록 불빛 하나하나가 우리의 승리니까요. 클린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시려면 방진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저는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마스크를 썼죠. 장갑을 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죠. 먼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도요. 여기는 인공지능의 심장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기계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정교하게 칩으로 옮겼죠. 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 기계들이 메모리를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죠. 세계에서 우리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만 가능합니까? 박도연이 멈춰섰습니다. 0.01% 때문입니다. 0. 공립부학교 수율 차이입니다. 미국은 90%를 달성합니다. 우리는 99, 중 9%를 달성하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0.1%라니 너무 작은 숫자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박도현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스톤 박사님, 네, 0.1%의 차이가 수억 달러를 가릅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가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효율을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을 말하죠.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집중하고 있었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몇 시간 일합니까? 8시간입니다. 하지만 집중도는 100%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부심 때문입니다. 박도현이 수율판을 가리켰습니다. 저초록 불빛을 보십시오. 저게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저걸 지키기 위해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죠. 저는 수율판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초록 불빛이 계속 깜빡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싸웁니다. 먼지와 오차와 그리고 우리 자신과 싸우죠. 그래서 이기는 겁니까? 그래서 이깁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진복을 벗었죠.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러죠. 우리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박도연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조지아에 다녀오셨죠? 어떻게 하십니까?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떠난 곳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이 멈춰 섰습니다. 그럴 겁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우리만 다룰 수 있으니까요. 왜입니까?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0.01%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지죠. 미국 기술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공장님. 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군요. 박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죠. 이제 아시는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록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인공지능의 뇌는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한국에서 뛰는군요.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정신이다. 타이핑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0.01% 수율. 그것이 한나라의 품격이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처음으로 기술 앞에서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백악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한미 반도체 협력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저도 참석합니까? 자문위원 자격입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백악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어쩌. 미 상무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엔비디아, 구글, 애플 최고 경영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진정한 협력이 시작되죠. 협력이라고요. 저는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단 2명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박도영 공장이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은 10명이 넘는데 한국은 겨우 2명이라고요. 환영합니다. 상무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악수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무장관이 문건을 펼쳤습니다. 한미 반도체 기술 공유 협정안입니다. 기술 공유라고요? 저는 문건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죠. 제1조, 한국은 고대 역폭 메모리 제조 기술을 미국과 공유한다. 손이 멈췄습니다. 제2조 핵심 공정 데이터를 미국 기업에 제공한다. 이건 공유가 아니었습니다. 탈취였죠. 이 협정에 동의하시면 관세를 즉시 철하겠습니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윈이죠. 윈윈이라고요? 저는 한국 측을 봤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문건을 읽고 있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죠. 박도연 공장장도 조용했습니다.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언제까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필요한 시간만큼 걸립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미국 측이 웃고 있었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관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애플 최고 경영자가 말했습니다. 박도연 공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미국은 우리 기술로 얼마를 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대 역폭 메모리로 말입니다. 미국 인공지능 기업들이 우리 제품으로 얼마를 버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이 계속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연간 2억 달러쯤 되더군요. 억 달러. 그런데 그 기술을 공유하라고 하십니까? 상무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협력입니다. 탈취가 아니라요. 그렇다면 우리도 제안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공유해 주십시오. 협력이니까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 다릅니까?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내놓으라는데 당신들은 안 된다. 이게 협력입니까?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방역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요. 이건 오해입니다. 상무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자는 겁니다. 함께 성장해요. 박도현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한국 의존도입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92%가 우리 메모리에 의존합니다. 맞습니까?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공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자체 생산을 시작하겠죠. 5년 뒤엔 우리가 필요 없어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이게 협력입니까? 아니면 우리 제거 계획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질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걸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상무장관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측도 일어났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박도연 공장이 나갔죠. 복도에서 저는 박도연을 마주쳤습니다. 박 공장님, 네, 스톤 박사님, 당신들이 옳습니다. 박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협력이 아니라는 걸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실로 갔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죠.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미국이 졌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협상이라 불렀지만 한국은 도둑질이라 불렀다. 그리고 한국이 옳았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죠. 말씀하신 윈윈의 결과를 시뮬레이션해 봤습니다. 상무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한국산 고대역 메모리 의존 92%,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92%가 우리 제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대체제는 없습니다. 현재로선요.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기술 공유 시 예상 시나리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기술을 공유하면 3년 안에 미국이 자체 생산을 시작합니다. 5년 뒤엔 한국산 비중이 제로가 되죠. 구글 최고 경영자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억 달러 시장을 잃습니다. 일자리 10만 개가 사라지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이게 협력입니까? 아니면 우리 산업 말살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관세 유지 시 미국 손실 추정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연간 700억 달러. 애플 최고 경영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700억 달러입니다.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관세 100% 선물을 유지하면 미국 인공지능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죠.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두드리기 시작했죠. 구글 쪽에서도 계산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애플 최고 경영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계산이 맞습니까?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박도현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숫자들을 봤죠. 엔비디아 그래픽 칩 한 개당 고대역폭 메모리 원과 800달러 100% 관세 적용 시 1,600달러 연간 생산량 500만 개 추가 부담액 40억 달러.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상무장관이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 돈은 당신들이 내야 합니다.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관세는 한국이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기업이 내는 거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건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 생각입니까?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상무장관을 봤습니다. 상무장관이 고개를 돌렸죠. 우리 회사는 연간 40억 달러를 감당할 수이 없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말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구글 최고 경영자도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이 무너집니다. 애플은 더 심각했습니다. 인공지능 칩산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광영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최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한 명 앞에서요. 해결책이 있습니까? 상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박도연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간단합니다. 관세를 철하십시오. 기술 공유 없이 우리 기술은 공유 대상이 아닙니다. 30년 연구의 결과니까요. 그럼 우리는 계속 의존해야 합니까? 의존이 아닙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협력입니다. 진짜 협력이죠. 우리는 최고의 메모리를 만듭니다. 당신들은 최고의 인공지능을 만드십시오. 이게 윈윈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정한 거래를 원했습니다. 탈취가 아니라요. 그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측이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미국 측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물었습니다. 700억 달러를 우리가 낼 순 없습니다. 상무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했습니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제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국 측이 보였습니다. 박 공장님, 박도현이 돌아봤습니다. 네, 스톤 박사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알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인정하시는군요. 당신들의 침묵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압니다. 침묵이요? 관세 발표 후 한국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했죠. 그게 패배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박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요.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죠. 저는 그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날 백악관을 무너뜨렸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숫자로 말하는 외교였다. 그리고 한국이 승리했다. 창밖으로 백악관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불빛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저는 박도연을 다시 찾았습니다. 수원 공장 앞 벤치였습니다. 그가 먼저 와 있었죠. 오셨군요.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700억 달러라는 숫자 앞에서도 미국의 압박 앞에서도요.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박도연이 하늘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아버지는 울산 조선소 용접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을 일하셨죠. 배를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유조선 컨테이너 선들이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더 단단히 용접하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이요. 내 밑바닥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부분이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무너지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박도연이 계속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0.01%를 우리는 지킵니다.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겁니까? 완벽이 아닙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책임입니다. 우리가 만든 칩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박도연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죠. 6살쯤 된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예쁘네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3년 전 인공화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귀에 작은 칩을 이식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 집이 한국산이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만든 거였죠.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 다음 날 아이가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0.1%가 뭔지요? 뭡니까? 한 아이의 웃음입니다. 박도연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만약 그 집이 불량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는 평생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니까요. 당신의 기술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배를 만들며 선원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저는 칩을 만들며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있죠. 이게 한국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50수년을 살면서 데이터로 세상을 봤습니다. 숫자로 사람을 평가했죠. 하지만 박도연은 기술로 사람을 살렸습니다. 스톤 박사님, 네. 당신은 조지아에서 뭘 보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너진 공장을 봤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당신은 혼을 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남긴 혼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조지아에서 한 일이 뭡니까? 단순히 공장을 돌린 게 아닙니다. 시스템에 혼을 불어넣었죠. 그래서 그들이 떠나자 멈춘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계는 작동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은 배울 수 없으니까요.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록색이었죠. 저 불빛이 보이십니까? 박도현이 물었습니다. 네. 저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매일의 승리죠. 하지만 동시에 약속입니다.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제 딸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아이들과의 약속이죠. 저는 그날 밤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도영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나는 그날 진짜 엔지니어의 정의를 배웠다.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0.01%의 차이가 한 아이의 웃음을 만들었다. 다음 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간 분석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증인이 되기로 했죠. 한국이 왜 강한지 세상에 말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한국은 기계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나라였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미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5% 폭락했습니다. 구글은 12%, 애플은 10% 떨어졌죠. 한국 관세 정책이 미국 기술주를 무너뜨리고 있다. 언론이 연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자해였다. 헤드라인이 도배됐죠. 백악관은 침묵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속보가 터졌습니다.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트먼 긴급 기자 회견 예고.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새 몰트먼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저는 내일 서울로 갑니다. 기자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한국과 협력하시겠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협력이 아닙니다. 샘 올트먼이 말했습니다. 인정입니다. 인공지능의 심장은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놓쳤습니다.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한국으로 간다고요. 인공지능의 심장이 한국이라고요.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새 몰트먼의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올트먼 씨 한국 방문 목적이 뭡니까? 미래를 만들러 왔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심장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 심장 없이는 우리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제왕이 한국의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요. 저도 봤습니다. 워싱턴 사무실에서 말이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오픈 AI 700조 원 규모 공동 프로젝트 발표 700조 원이라고요.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해상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내용이 경이로웠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로 바다 위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겁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100% 사용하고요. 미국의 기술 한국의 심장새 몰트먼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톤 박사 긴급 브리핑입니다. 지금 오십시오. 백악관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죠. 한국이 이겼습니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던 손으로 지금은 악수를 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관세를 철회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인공지능 산업이 멈춥니다. 이미 증명됐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백악관 정원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에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이제는 무릎을 꿇고 있었죠. 스톤 박사 의견을 주십시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숫자만 봤습니다. 그들은 본질을 봤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심장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수원과 이천에서 뛴다. 타이핑했습니다. 700조 원짜리 선언은 단순한 투자 계획이 아니었다. 역사의 방향이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서울은 인류 문명의 수도였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스톤 박사 뉴스 보셨습니까? 무슨 뉴스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트럼프가 단상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관세를 전면 철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요. 저는 그 순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앞에서요. 한국의 기술을 존중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국의 오만은 무너졌고 한국의 기술은 세상을 다시 세웠다.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 조지아에서 본 멈춰선 공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시작이었죠. 전화를 들었습니다. 박도연에게 걸었습니다. 박 공장님? 네, 스톤 박사님. 축하합니다. 뭘요,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박도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일을 했을 뿐입니다. 0.01%를 지켰죠. 그 0.007%가 01%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 패권은 소리 없이 이동했다. 서울로 트럼프의 관세 철회 발표 다음 날 미국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한 면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미국 기술 붕괴의 주범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에게 배우다. 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기사를 읽었죠. 미국은 한국의 기술을 과소평가했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도연 0.1%의 기적 제목이었습니다.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죠.
박도연 공장장의 일과를 따라갔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는 모습, 수율판을 확인하는 모습, 작업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요. 이 한 장에 칩의 공정이 들어갑니다. 박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카메라가 클린노만을 비췄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공간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 88 초록 불빛이 가득한 수율판. 메이드 인 코리아. 자막이 떴습니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사무실에서 말이죠.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전 조지아에서 절망을 봤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보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스톤 박사 박도연 공장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상무부였습니다. 미국 산업발전 공로상이죠. 외국인 최초입니다. 받으실까요? 그게 거절하셨습니다. 거절이요? 네. 수율표에 제 이름은 필요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웃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메이드 인 콜리하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미 반도체 협력 로드맵 발표입니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술 탈취가 아니었죠. 미국은 설계에 집중합니다. 한국은 제조에 집중하고요. 이게 진짜 협력입니다. 공정한 거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군요.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심장 대한민국 첫 문장을 썼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증가를 세상에 증명했다. 계속 썼습니다. 조지아에서 시작되니 여정은 한 가지 진실을 보여줬다. 진정한 힘은 오만이 아니라 완벽에서 나온다는 것을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박도연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은 무너지지 않는다. 타이핑했습니다. 그들은 숫자로 말하지 않았다. 완벽으로 말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언어를 배웠다.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심장은 오늘도 한국의 이름으로 뛴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저장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보고서 중 가장 떨리는 손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다음 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무장관이 읽었습니다. 좋은 보고서입니다. 스톤 박사 감사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당신은 한국 편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요. 진실 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조지아 공장 사진 박도현과의 대화, 메모 수율표 사진 그의 딸 사진, 하나하나가 제 인생을 바꾼 증거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도현에게 걸었습니다. 박 공장님, 네, 스톤 박사님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한국이 이겼습니다. 완벽하게요. 이긴 게 아닙니다.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길을 갔을 뿐입니다. 즉 1%를 지키면서요. 그게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승리는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내일도 초록 불빛을 켜는 겁니다. 매일 변함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59년을 살았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분석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니라 정신이라는 걸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미국인이다. 하지만 오늘 나는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한국의 초록 불빛도 오늘 밤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빛날 것입니다. 세상이 그 빛을 필요로 하는 한,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썰이었습니다.